만들기 이런 단어는 거의 안 씁니다. 마을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을의 공동체성, 마을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적, 문화적 어떤 그런 성격, 성질들 도시화되고 개별화되면서 없어지고 약해진 어떤 그런 사람들이 사는데 필요한 그런 관계망 이런 것들을 어찌 보면 복원시켜내고 다시 살려내는 그런 뜻을 그런 측면에서 그걸 마을 만들기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좀 저희는 이제 인위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좀 표현 잘 안 쓰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알겠고요. 그런 것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데는 자기가 사는 지역 사회에 대한 자세히 좀 알고 들여다보고 어떻게 해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됐고 지금 이 동네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어제를 돌아보고 오늘을 자세히 관찰하고 내일을 내다볼 수 있는 이 눈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그런 활동가로 삶을 살고자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서울은 저희가 삼각산 재미난 마을이 있는 곳은 강북구라는 곳입니다. 광주도 광역시잖아요. 여기도 기초자치구가 있죠. 몇 개가 있죠? 5개. 광산구까지 해서. 광산구의 그 언덕벨기지에 있는 공익지원센터? 네. 거기는 제가 4번인가 초청을 받아서 강의하고 토론을 하는 적이 있었어요. 동네가 인위적인 냄새는 제 입장에서는 낯으나 광주 제일 잘한다고 해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그 구시가지? 구시가지를 어떻게 문화예술 쪽으로 복원해보려는 노력을 하는 문화예술 단체들 네트워크에서 초대를 해서 한번 언덕 위에 가서 막 옛날 시골 화장실, 공동화장실 쓰고 이런 데도 있는 쭉 내려갔더니 막 또 무분별하게 막 어울리지도 않는 아파트를 막 지으려고 땅을 깊이 파놓고 그런 동네인데 구로는 무슨 문제를 찾아요? 동구. 그래서 사실 그런 모습은 광주뿐만 아니라 오래된 도시들은 그런 문제를 많이 갖고 있어요. 전주도 사실 한옥마을을 통해서 구도심을 재생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꼬치를 붓는 연기뿐인 냄새가 안 나거든요. 아주 추접스러져 버리죠.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난 곳이고 자란 곳인데 한옥마을이.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에 손을 대면 흉측해져. 뿐만 아니라 원주라든지 청주라든지 군산이라든지 그래서 목포도 사실 그렇고 이런 부심과 시가지에 대한 문제들이 소위 말하는 도시재생이라고 요즘 또 표현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사회를 잘 알아야 되는 게 강북구는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매우 몇 가지 도드라진 특성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54%가 산이거나 임야예요. 삼각산, 북한산이라고 또 부르는 일제 때 삼각산, 삼각산의 한양, 조선 수도인 한양에 어떤 그 전기를 갖고 있는 산이라는 걸 아니까 어떤 짓들을 했습니까? 정으로 과학도 쇠사슬을 감아놓고 이런 못된 짓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전기를 끊고 그래서 흐트러뜨리도록 그런 이름이라도 가만 놔뒀겠습니까? 원래 이름이 주봉인 벽운대, 암벽등병으로 유명한 인수봉, 왼쪽에 만경대라는 세 개의 봉우리에 있기 때문에 삼각산인데 이것을 폄하합니다. 한강 북쪽에 있는 산. 간단하게 한강 북쪽에 있으니까 북한산. 한쪽에 남쪽에 있으니까 남한산 이렇게 불렀겠죠. 그렇게 여기서 불렀는데 아직도 이 이름이 복구가 안 되고 있어요. 아직도 저런 측면에서는 일제강점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산이 많고 그런데 또 서울에는 또 치약이 국립지리원이 단 한 평의 산도 안 갖고 있는 구가 있어도 여러분 상식을 알아주셔서 서울에는 영등포구가 있습니다. 제일 낮은 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비가 오면 가장 먼저 잠기고 물이 빠져도 가장 늦게 빠져요. 그러니까 영등포구 공무원들은 여름에 바빠요. 강북구 공무원들은 겨울에 바빠요. 구릉지대가 많고 비탈이 많으니까 눈 오면 저희 학교 교사들 민의도 관상하고 눈 오면 일단 출근 시간에 한 시간 이상 늦어져요. 다 집 앞에 쓸어야 안 그래도 나도 빙판 돼가지고 차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공무원들이 언제 바빠지지 못해서 결정되는
행정동은 13개 행정동이 있고 11만 세대에 36만 명이 살아요. 노인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높고요. 30%에 육박하고 있고, 이 관 안에 소나서 산업, 공장 이런 게 없어요. 이 동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베드타운을 소비, 일상 소비를 하는 곳이거든요. 서울에 대학이 많다고 하지만 단 하나의 4년제 대학이 없는, 2년제 대학도 없는, 대학이 없는, 그리고 가장 늦게 생긴 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른들과 산이 가깝고, 그렇죠? 그래서 어른들과 아이들이 자라기 너무 좋아요. 산에 가까우니까 어른들이 이제 운동 이런 것도 좋고, 특히 이제 아이들이 자라기 좋은 게 학원이 적고요. 부모들이 교육력이 낮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천혜의 곳입니다. 강남 이런 데들은 애들이 사육당 하잖아요. 프로그램으로. 참 딱하죠? 이 세상에 놀기 위해서 왔는데, 걔네들은 유전자든 생물학적이든 자연적이든 간에 임무가 뛰어다니고 뭐든지 궁금하면 물어보고 그런 걸 통해서 재미나게 뛰어놀기 위해서 지구에 왔는데, 그걸 낳아주는 애미는 그걸 못하게 하죠. 애들이 병들어요. 병들어서 좀 그 기운을 차려만 하면 일할 자리가 없어. 일할 자리가 있어도 비정규직이야. 좀 하려면 잘려. 근신이 그걸 버텼는데 월급은 최저임금 간신히 넘어. 그렇죠? 그러면 이 사회가 그런 게 바뀔 수 있을까 과연? 저 때는 제가 죽기 전까지 바뀌기 힘들잖아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 강북구도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11개 행정동이지만 크게 3개의 생활권으로 나눠요. 여러분도 다 구 다 다르시죠? 광주에 사시는 구가. 하지만 이 행정동은 뭐 10몇 개씩 있어도 사실 이렇게 동네다, 우리 마을이라고 하면 행정동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경계가. 바둑판에 아무리 내 돈이 많아도 두 집 만나면 뒤져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두 집이 중요한 거니 여러분 동네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데 뭔 기획을 방법을 백날 배우면 뭐하냐는 거예요. 한국 사회 학교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걸 10년 동안 가르쳐주고. 하여튼 간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마을이라는 거죠. 어떤 장소와 공간이냐.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기획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공간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특정한 공간을. 아무 데서 가서 하고 싶은 데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공간은 두 가지로부터 불가피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는 시간 속에 관계돼요. 이 공간이 과거와 현대는 다르다는 거죠. 시간 속에 존재해요. 공간이라는 게. 그래서 어떤 시간의 변화 속에서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우리 공간이 우리 마을이냐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누가 살고 있냐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찬찬히 깊이 있게 살피지 않으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그렇죠? 사막에 가가지고 모래를 팔려고 하는 짓을 하는 것과 같은 짓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이걸 몰라요. 모르니까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렇죠? 그런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이해를 갖는 게 중요해요. 특히 생활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활권이라는 것은 우리 동네 주민들이 뭐 간단하게 자전거나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특히 우리 아이들이 놀러 다닐 수 있는 권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면 사실 별도의 특별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만 가는 곳이 되는 거죠. 흔히 말하는 생활권역이 아닙니다. 특히 광역시도 정도 되는 곳은 그런 경계가 되게 밀접하게 붙어 있어요. 그렇죠? 시골 면 단위 같은 경우는 면 소재를 딱 하나 있고 뚝 떨어져서 이런 게 아니라 다 길 하나 건너면 구가 바뀌고 이러지 않습니까? 도시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구분이라는 게 그닥 의미가 없어요. 강북구도 요 바로 앞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 건너가면 도봉구예요. 근데
친구들이 잠깐만 나 도봉구 다녀올게?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아요. 그러면 나 도봉구 다녀와서 또 멀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횡단보도 파란색일 때 갔다 오는 것 뿐이에요. 그냥 파란색이니까. 그런 것들이 일상에서 벌어지고 그런 요소들이 여러분들이 함께 더불어 살고자 하시는 마을의 가장 중요한 장소라는 공간이라는 것의 성격을 지고 여기도 산이 많아요. 산이 많고 이렇게 큰 길이 있고 이 큰 길로 지하철 4호선이 쭉 해서 지나가고 이렇게 의정부로 가고 이로 시내로 가요. 여기에는 중랑천이라는 우이천이라는 개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산과 개천에 의해서 이 바운더리가 경계가 정해져서 대부분 요 길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사고 들어오서 여기서 타고 시내로 나가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돈과 권력이 요 길을 따라야 돼요. 형성돼요. 큰 길을 따라서. 그렇죠. 근데 당연히 임대료도 이게 제일 비싸죠. 하지만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사방팔방으로 퍼지는 게 없어요. 사실은 한 손에 딱 잡히는 곳이에요. 36만 명이 살지만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안에 다양한 구성원들, 활동가들, 시민사회들 간에도 이해관계가 되게 가깝고 협력이 잘 돼요. 왜냐면 그냥 수역에서 만나 그러면 어디 쪽에서 처박혀 있어도 그냥 수역으로 나가는 것은 한 번만 타면 다 수역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곳은 서울시내에서 드문 곳입니다. 많지 않아요. 시내 중로나 용산 같은 데는 사방팔방으로 퍼지고 사방팔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그런 것들이 또.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떤 마을 활동에 대한 마을 사업에 대한 기획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영향을 많이 미쳐요. 특히 동성관계, 도시에서는 교통관계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강북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요 번동이라는 곳과 미알이라는 곳과 수율이라는 곳을 나눠줘요, 생활권을. 저도 여기서 한 16년을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구분되는 게. 번동은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 뭔가요?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 무슨 아파트? 아파트 붙여서 두 글자를? 명구임대 아파트. 그렇죠. 임대아파트가 우리나라 주거복지 대표적인 거죠. 92년도에 새롭게 이제 이쪽 우이천변에 막 무허가 판자집들 막 블록 공장 이런 거 싹 밀어버리고 거기다 영구 임대 아파트를 서울시내 가장 큰 규모로 짓습니다. 1단지부터 5단지까지. 여기 보시면 다 아파트죠. 그 아파트 모양으로 됐잖아요. 이게 다 임대 아파트. 그리고는 중간에 뭘 넣어놨냐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기관을 넣어놨어요. 뭐죠? 복지관. 네? 복지관. 복지관. 그냥 복지관 말고. 사회복지. 두 글자 더 붙여서. 종합사회복지관. 이 달라요. 종합사회는 장애, 노인, 다 합쳐요. 저소득. 그걸 다 합쳐. 중간중간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가장 양두마차가 한 곳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92년도부터 지금까지가 대략 20몇 년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모습이 참 재밌는데 강북구가 서울 시내에서도 시민사회 또는 풀뿌리 주민운동이 가장 활발하고 역사도 오래된 곳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요. 관악, 은평, 강북 이 세 자치구가 서울 지역 활동가들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인데 이곳이. 그런데 여기는 박원순 시장이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했던 지난 4년 전까지 강북구임에도 단 하나의 풀뿌리 주민 자치 조직이 없었던. 상하산 재미난 마을은 150만 원에서 맨날 후원금 들어와요. 그럼 그거로 그냥 해요. 그러니까 뭐 돈 받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막 이용하죠. 그러니까 좀 몇 번 자주 한 3번 정도 이용하면 꼬셔서 앞으로 잘 이용하려면 한 달에 10,000원 후원해줘요. 그럼 대부분 후원서 써요. 이렇게 해서 커뮤니티 모델이 있고 또 진짜 아까 말했지만 진짜 수많은 것들을 이용하거나 돈을 내서 호주머니 돈이 나오게끔 하는 비즈니스 모델. 근데 그것은 그 기억하는 공간의 정체성이 무엇냐에 따라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공간에 대해서 이것은 몇
대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반절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너무 많은 얘기를 중간에 해버렸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마을 술집을 하자, 마을 PC방을 하자, 둘레길 생겼으니까 마을 뭐 게스트하우스를 하자, 마을 뭐 만화방을 하자. 애들이 PC방 하던 PC방, 남편들이 너무 술 먹고 다니까 뭐 마을 룸사롱을 하자. 뭐.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예선전이 벌어져, 예선전이. 그래서 결국 딱 두 가지가 올라오고 최종적으로 후보가 결승전이 뭐하고 올렸을까요? 그쵸, 카페 이거하고 또 쌍차. 시장 망했잖아요. 네? 아, 그런데 나중에 들어간 거고요. 네, 도서관, 마을 도서관. 혹시 저 음악하는 공부하는 거 그런 거 아닌가요? 아, 그거는 좀 이따 나와요. 이거는 카페, 마을, 커뮤니티 카페를 하자, 마을 도서관을 하자, 이거 두 개가 결선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전국 가도 뭐 공동체 뭐 한다 하면은 도서관하고 카페를 하나씩 있는 게 그런 이유예요. 사람마다 다 비슷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결선을 했는데 뭐 압도적으로 카페가 이겼죠. 야, 얼마나 내가 책을 읽는다고, 야, 웃기지. 카페 해야 돼, 카페. 그래서 이제 카페를 하는데 커뮤니티 카페. 그러니까 이제 서로 공동으로 운영하고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사랑방 같은 카페로 이제 하기도 했던 거예요. 왜냐면 학교 말고는 어떤 그런 공간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동사문화소나 이런 데도 진짜 쓰고 싶으면 저녁 시간에 주말에 주민들 쓰고 싶으면 맨날 직원들도 문 닫혀 있으니까 그런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랑방 같은 카페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이것도 오늘은 음악회가 있는 날이야. 그런데 또 교회 아는 분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반주해 주는 친구들 이렇게 또 식사 함께 대접한다는 조건을 꽂아가지고 이제 뭐 마을 음악회. 이것은 이제 매월 마지막 금요일 날 밤에 하는 핑크데이. 여성들이 먹고 싶은 뭐 술 가지고 와서 밤새 카페에서 술 먹고 수다 떠는 모임. 내 새끼들은 남편들한테 다 뭐라고 대표해놓고 처녀든 그 미혼이든 기혼이든 가지고. 여기 핑크데이. 여기서 나중에 돌이켜 보니 지금 여러 가지 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나 사업들이 대부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 서로 왼수지가 아닌 사이에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한잔하면서 애새끼 걱정 없이 밤새도록 놀고 놀 수 있는데 온갖 즐거운 얘기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뭐 하고 싶다, 뭐 하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래가 각자 자기가 하나씩. 그렇지, 또 얘기도 하고. 이게 원래 나쁜 일은 여기서 모여서 하지 않아요. 야, 모여봐. 하나 사람 때려 죽이자. 이런 거 모여서 안 하거든요. 그냥 혼자 때려 죽이지. 이게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마을이 모일수록 서로 좋은 얘기 나오게 됐어요, 사람. 그래갖고 조기 축구 같은 데 해장국 뭐 누구 도와주자 이런 얘기들 그런 데 나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사람들과 함께 의견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는 걸 요즘 흔히 그러면서 흔히 얘기해요. 우리가 공론장이다 이런 얘기 많이 쓰는데 그 별걸 깐디 수다방이지 수다방. 수다방은 조건만 주거니 밖을 뭘 마셔가면서 먹으면서 해도 재밌어요. 공론은 배고프면서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후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재미난 어떤 사업들을 상상할 때 저렇게 수다방처럼 그리고 특히 여성들이 많이 모일 경우에는 집안일이라든지 애 이런 부분으로부터 훨씬 자유로운 환경을 딱 조성해주면 시키지 않아도 활로가 타오라요. 제가 몇 년 경험해봤습니다. 뭐 우리 동네 괜찮은 아빠 랭킹 자기들끼리 정리해. 시키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 남편이 웬만하면 만나지 않았으면 좋은 동네 아저씨 랭킹을 이렇게. 저는 어느 쪽 랭킹일까요? 여기 항상 상위 랭킹 되고 있습니다. 여기 꼴등이 여기 이제 이렇게 가고. 그래.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하고 그 자리가 근데 나중에 공동체 주택을 짓게 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지금 여러분 점심 드실 때 글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재미난 카페가 마을 카페처럼 이름을 좀 지겨우니까 바꾸자. 그러면 이제 재미난 카페나 마을 카페 재미난이라. 재미난 밥상 시즌 1, 재미난 카페 시즌 2, 마을 카페 재미난 시즌 3 이렇게 왔는데 그 하면서 주변에 또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이나 다른 이용 목적의 공간들이 생긴 거예요. 밤에 이제 공방도 생기고, 뭐 목공수도 생기고, 밴드 연습도 생기다 보니까 이 카페 자체가 이제 이용 빈도가 낮아져요. 옛날에 그것뿐이 없으니까 걔네 뭐든지 거기서 다 했어야 되는데 이제 흩어져 이제. 그러니까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처럼 이제 뭐 매출 올려서 최소한의 아르바이트도 하기 어려우니까 다 정리해버리고 그냥 마을 사랑방 지금의 마을 회관 같은 그런 거는. 그러면은 또 동네에서 카페 하다가 둘이 말아먹은 또 동네 그 짠한 우리 요요 먹고 사이에 또 동네 투어 샤벨에서 하나 넣어주고
또 청년들이 또 동네 들어와가지고 재미나게 우울하고 쓸쓸한 20대 청년들의 삶을 좀 북돋워주겠다고 하는데 목돈이 없대잖아. 근데 또 그냥 또 아까 그 방 보셨죠? 말고로 까고 뭐 선전문 줬던데 받으셨어요 그거? 좀 더 받아 이거. 근데 그렇게 해서 샵앤샵 해가지고 공유 공간 겸 마을 사랑방울. 그래서 작은 방, 중간 방, 홀 이렇게 해서 대관해드려 4시간 기준으로 얼마? 공짜. 전형적인 커뮤니티 모델이죠. 지속 가능한 모델이죠. 그래서 그리고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무슨 기획자는 걸 둘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하면 그나라 그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세상시에 공과금하고 월세만 내주고 다 모든 게 해결되는. 그럼 이용을 하면 다 반드시 자기가 이용한 공간 자기가 찍어 가야 되거든요. 청소. 뒷정리 안 하는 것은 2번 걸리고 그다음부터 1년 동안 못 써요. 1년 지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을 돈을 안 받기 때문에 우리 돈을 안 받기 때문에 공간 운영자한테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너네들한테 돈을 안 받을 테니까 너네들 우리한테 요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니네들이 잘 알아서 운영하라는 거죠. 잔인하게. 그리고 이 공간을 오랫동안 잘 쓰고 당신들 이 편한 공간을 무료로 오랫동안 쓰고 싶으면 청소도 잘하고 약속도 잘 지키고 주변 사람들한테 후원금표 잘 고집해라 이거지. 이게 결국은 자업자득의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잘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카페가 지금 운영되고 이게 벌써 16년 하니까 2008년도 시작해서 2008년도, 9년도, 10년, 11년, 12년, 14년, 14년, 15년, 16년 무려 9년째 외부의 지원 없이 행정의 지원 없이 주민들이 자신들의 마을에서 필요한 것들을 서로의 관계망 속에서 어우러지면서 이루고 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삼각산 재미난 마을의 어떤 공동체 활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의 하여튼 흐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 그런 것처럼 들었던 또 한 6년 전에 또 상황복공을 좋아하는 또 사람들 모여가지고 공무소도 만들자. 그러면 자꾸 이런 공간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또 자기들끼리 또 비슷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공간 우리도 그런 공간 필요한데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번져 나가는 거죠 서로. 이게 목공소 대표예요. 누구겠습니까? 네, 접니다. 제가 이 목공소의 바지 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상암복공을 좋아하는 마을 사람들끼리 함께 공동작업장이 필요해서 집에 살려면 많이 눈치 보고 시끄럽잖아요. 역시 이 조직사업은 혈연지원 학연을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저희의 자매 조직이 된 거죠. 또 거기서 자란 아이들이 자신들의 활동하는 공간을 또 어른들도 저런 활동 공간을 만드니까 얘들도 자기들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맨날 어른들은 회의한다고 우리 나가라고 그러고 청소년 단체인데 어른들은 회의하고 청소년 나가라고 그러고 이거 말이 돼? 그럼 자기들이 공간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보증 공간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거 찾아와가지고는 저한테 어른들은 목돈을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는 보통 활동하는데 돈 필요하면 이래 주자면 후원 주자면 하지 너네는 안 됐다 주자면 못하겠다 그때 막 지금 아쿠비라도 자기네는 이 후원을 모금 콘서트를 하겠대. 자기네 무슨 케이팝 댄스 동아리 무슨 스쿨밴드 같은 무대로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죄다 모아가지고 공연을 할 텐데 공연장이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요 앞에 대학이 하나 있어요. 도봉구에 길 건너편에 덕성여자대학교 거기 대강이나 빌려달라 싸게. 그래서 거기 또 대외 협력처장에 또 우리 상한산 재미나라는 옛날 후원회원이 있거든요. 또 사바사바 꼬셔가지고 술 한잔 먹여가지고는 원래 100만원 대관인데 30만원으로 그렇게 직원 내부 대관하는 비용으로다가 빌려줬어요. 이것들하고 티켓을 막 파는데 한 티켓 10만원짜리 티켓이요. 매일 전화와 이거 아저씨 입금 안 됐어요. 우리 보통 1위 주는 티켓 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좀 이렇게 했다가 뭉개기도 하고 또 야, 좀 조직 생활이 좀 어려우니까 10장 샀는데 반장 가면 보내면 안 되냐고 그래라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애들이 매일 전화 입금 안 된다고. 근데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결국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2010년도에 1000만원을 모읍니다. 15살, 16살, 17살 이런 애들이 그 돈을 모아요. 그러고는 저희가 보증금을 마련했으니 앞으로 월세는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 내주세요. 그래서 저도 매달 10,000원씩 냅니다. n분의 1 월세를 같이 내줘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얘네들은 어차피 평일날 오후 3시 반 넘어야 오거든요. 학교 다녀야 되니까. 낮에는 마을에 다른 분들이, 다른 세대 분들이 이용하는 거죠. 색소폰 부는 모임, 무슨 몸풀기, 몸살리 운동하시는 어르신들. 그러니까 10대 애들이 벌린 일이지만 그 공간이 마을 속에서 연결되면서 또 다른 세대들의 복합 공간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걸 어떤 애들이 했느냐, 15, 16살 먹은 애들 했다는 거예요. 10대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지역사회 안에서, 마을에서 뚜렷 분명한 자신들의 역할을 인정받고 그 역할을 우리가 인정해주면 당당한 주민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쟤네들은 구석대로 담배 피는 애들, 쟤네는 뭐 하는 애들, 이렇게
우범지대나 좀 이렇게 어두운 애들로 보면 걔는 계속 그 길로 가는 거고 이렇게 자신 애들의 이런 역할들을 인정해주고 붙들어주면 열 어려보다 더 훌륭한 의미인 일을 하더라. 이렇게. 제가 이 아이들과 이런 일을 같이 하면서 가장 크게 제가 아이들한테 배우는 겁니다. 역시 그 부모님들한테 잘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동네 또 청년들 활동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동네로 또 청년들도 이사오고 동네에서 나고 자란 애들 저렇게 자란 애들이 아까 이거 만들었더니 이런 애들이 커면서 이제 얘네들이 또 조직을 만드네. 동네 형들이 아까 동네 조직 이름 동네 마크가 슬리퍼야 슬리퍼 삼선 슬리퍼 이 슬리퍼 동네 끌고 다니면서 편하게 동네에서 편하게 일상의 문화를 서로 가꿔보자. 지금 이 표현은 이제 우리 마을에 가까운 동네 형들인데 강북구에는 동네 형들 말고도 청년동, 청춘에서 209, 강북 청년 자립마을 협동조, 메이커스, 건강의 집, 강북 나눔연대 지금 6개 청년 단체 모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네트워크해가지고 강북 청년 공감이라는 네트워크를 하거든요. 서울 시내에서 청년들에게 자발적 활동이 활성화되는 것 중에서 거의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라고 많이 얘기해주는 데가 강북 청년. 이게 다 이 동네에서 그렇게 나고 자란 애들이 이제 청년들이 되니까 저 짓을 하는 거죠. 뿌듯하죠. 청년 잡고. 청년 잡고 뭐 하는지 알아요? 저렇게 진짜 가운을 입고요. 이렇게 내복약, 가루 내복약 만드는 거죠, 이렇게. 거기다가 레모나 같은 거 있죠, 레모나. 아로나미 골드 이렇게 해서 섞어요. 그래놓고 이렇게 해놓고는 내복약에 딱 넣어가지고 쓸쓸하고 외로울 때 일보 식후 일회가 아니라 쓸쓸하고 외로울 때 드세요. 어쩌고저쩌고 궁금하면 어디를 찾아서 이렇게 해서 내복약 봉지를 만들어서 동네 청년들한테 나눠줘서 가운이 그리기 입어서 그래서 사람은 저 먼지 시대 하지만 지들은 재밌어 저게. 이 세대가 다른 거지. 청년 문제, 실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힘들잖아요. 정신적으로 어렵니까. 누가 보나 지들이 서로 응원해 주잖아요. 그거 찐것 같아요. 그렇죠. 이쁘죠 애들이 하는 짓이.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은 추리닝 브런치 데이라 가지고 5,000원 가지고 여기 애들을 만나. 자기네 동네 공터로 같이 밥해 먹을 수 있는 큰 자기네 커뮤니티 룸이 있거든요. 또 만나가지고 자기네끼리 맛있는 거 해먹고 떡국도 해먹고 뭐도 먹고 그다음에 같이 영화도 보고. 일요일 혼자 자취방에서 취직도 안 되는데 있으면 얼마나 우울하겠어.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죽으란 법은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는 애들이 이제 자신들의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청년 자립 협동작을 만든 거예요. 서울시 마을교육으로 지정이 되고. 얘네는 음악을 하는 애들이었는데 실용음악학원 협동작을 만든 거예요. 자기들 그걸 잘하니까 애들한테 레슨을 좀 다른데 차별성 있게 좀 저렴하게 해줘서 돈을 벌고 또 그 장소에 자기가 그 음악 하고 싶은 음악 연습실로도 쓰고. 처음에 이제 그 작은 공간에 서로 회의했던 모습들 어떻게 할까 해서 모여서 청년들 모여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네는 원래 음악하는 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50평 정도 되는 실용음악 학원을 만들어가지고 월세가 200만 원이에요. 여기가 그 벌이라고 애쓰고 있죠. 화장실을 물 좀 뜯어드리려고 어디 있어요? 그 여성의 섬세함이라는 것은 감사합니다. 이 남장네들에서 내가 목이 매리지 않아 신경도 안 썼어. 그렇지도 않죠. 여러분 다 신경 썼을 거예요. 제가 너무 폄하했습니다. 네, 아까 목공소가 있듯이 이제 밴드가 있으면 밴드 연습실이 있고 밴드 연습실을 이제 만들었어요. 밴드 연습실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이게 결국 방음 자체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방음 자체 잘했는데도 소리가 새어나가는가 사람들 찾아오더라고요. 이게 6년 전에 밴드 연습실을 만들었는데 5년 전인가. 그래가지고 이거 합주실 생겼다면서요. 저희 어디서 뭐 무슨 음악하는 누군데 이렇게 또 와서 또 합주실 생겼다면서. 그래서 서로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는 알고 보니까 강북구에만 아마추어 마을 밴드가 20개가 넘게 있다는 말이 된다. 합주실이 없었으면 몰랐겠죠 서로. 그러니까 지금은 합주실이 4개가 돼요. 서로 그 보고 저렇게 십시일반하면 어렵지 않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합주실을 운영할 수 있구나. 그러고 술을 하나씩 하면서 선생님이 행복한 아빠 되려면 내일부터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넌 뭘 하고 싶은데? 나는 뭘 하고 싶은데? 숫자 하려니까 뭔 걱정이야. 툭툭 뱉은 거지 앉아서 나와서. 나는 마을 술집을, 나는 마을 영화관 꾸며서, 나는 뭐 마을 책방을, 나는 뭘.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어요. 그러니까 얼마씩 박아봐. 내가 그걸 한국말에 한번 넣어볼게. 해서 탄생한 겁니다.
한 공간에. 그래서 다 담당이 있어요. 서점 담당, 이 CD 담당, 빔프레스 영화관 담당, 밴드 공연 담당, 주류랑 안주 담당, 컵, 차 이런 담당, 이렇게 또 무슨 기획 이런 거 하는 이런 사회적인 거 활동하는 그런 거 담당. 5명으로 시작해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매일 돌아가면서 자기 다 직장 있는 사람들. 낮에는 이렇게 이런 거 쓰기도 하고. 그리고 토요일날은 각종 행사, 영화제, 무슨 뭐 공연 이런 걸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매주 월요일에 벅찬 나와. 단골 오던 놈 아저씨들이 몇 명 꼬시더니 10명이 돼가지고 2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여기는 상근 일꾼이 없잖아요. 인건비 나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월세하고 기본적으로 공과금만 나가면 되는데 그 정도는 이런 거 팔아서 벌거든요. 근데 이게 혐오드로 어른 놀이터죠. 일반 손님 가서 누구나 먹을 수 있어요, 저녁에는. 하지만 이제 그렇게 아예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얘 이름이 사롱드피냐? 이게 드가 이제 영어로 보면 오브거든요. 이게 사롱, 비라는 사롱이라는 거죠. 비라는 이름의 사롱. 서점이니까 북, 비. 그리고 밴드 비. 술집이니까 바, 비. 지하니까 또 비. 그 다음에 B급 문화.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또 어떤 출판이라는 것이 전문가들만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사람이 시작을 하면 그게 꼭 문화다라고 하는 자기는 B급주의자다. 그래가지고 A급이 전문가. 이게 아니라 우리 B급이다. B급은 즐겁게 살자. 그렇게 자기네 공간을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롱드비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가 만들어지게 되더라고요. 한 13개 정도의 공간들이 어우러져 있고, 이렇게 남북으로다가 1.5km, 동서로다가 800m 반경 안에 모여있고요. 모여있는 이유는 월세가 상대적으로 이 동네가 싸서 그럽니다. 서울은 전철역부터 멀면 월세가 싸지거든요. 광주도 비슷하죠. 교통이 불편한 데일수록 월세가 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의대때가 자연스럽게 몰리게 된 거고, 상가산 재미난 마을 부르고, 요 가운데 여기. 여러분들 있는 8번이에요, 8번. 사람들이. 8번. 여러분 점수 먹은 데가 2번. 수르륵 걸어 내려오셨죠? 여기다 흩어져 있어. 이렇게, 마을에서 자신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함께 더불어서 읽으면서 살아왔어요. 교육의 문제, 생활 문화의 문제. 이제 앞으로는 이것이 계속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이 동네를 벗어나지 않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이 맞아서 결혼도 하고 장가도 하고 시집도 가고 애를 낳아서 그 애가 다시 꿈꾸는 어린이집에 오고 이렇게 순환하려면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의 문제가 중요해요. 결국 경제, 그 경제도 어떤 경제냐면 지역 공동체 경제. 그래서 여기서 순환된 어떤 부가가치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아서 계속 순환을 해야 이 마을이 이 지역 계속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는 고민을 합니다. 결국은 지역 공동체 경제 활동을 순환시키기 위한 유통 플랫폼, 유통 구조가 필요하다 해서 지금 이런 그 유통 구조를 온라인에서 구현하는 모바일 유통 구조와 오프라인에서 구현하는 오프라인 유통 구조를 지금 하고 있는 그 상당히 재미난 마을 사이즈로는 하기는 어렵고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강북 전체, 서울 지역 전체 자치구들이 함께 그런 유통 구조,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지금 현재는 같이 벌이고 있고 상가산 재미난 마을도 거기에 아주 현장의 주체로서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산 재미난 마을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이런 지역 공동체가 계속 이어지기 위한 그 구조들을 함께 협동해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